아직 결혼한 한 친구들도 여럿 있고, 물론 그 와중에 갔다 온 친구도 있지만,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일찍 결혼해 벌써 결혼 16년 차가 되었네요. 그렇게 일찍 결혼하고 싶었을 만큼 남편이 좋았냐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 결혼 생활은 처음 시작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사고 쳐서 결혼한 케이스였는데 그것도 대학 졸업반 꽃다운 23세 군대 휴가 나온 당시 남자친구이자 현 남편이랑 정말이지 딱 하루 같이 보냈던 건데 그때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희 둘 사이에도 결혼에 대한 확신은커녕 서로에 대한 마음도 불확실했던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남친은 군인이었고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 학교 다니는 것도 벅찬 상태였으니 결국 양가 부모님들이 나서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결혼을 시키셨던 거예요. 다행히 남친 저녁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녁까지 기다려 간단히 올렸는데 그래도 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푯이 많이 안 나게 결혼식을 할 수 있긴 했지만 신혼여행이며 그런 건 가지도 못했어요. 하긴 신혼여행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복학도 하기 전에 전역하자마자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법대생이었던 남편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이후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그걸 두고도 자기 아들 아까워 죽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기 아들 앞길 막는다 소리를 하며 걸핏하면 곡소리를 냈는데 물론 저도 탐탁찮았겠지만 거기에 더해 저희 집안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저희 엄마 직업을 두고 그러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새신사랍니다. 목욕탕에 때밀어주는 아줌마 말이에요.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일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열심히 했고 저 역시 엄마가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공부도 하고 다른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직업이 남들 앞에 내놓기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직업이라는 소리까지 하며 난리를 치곤 했어요. 자기 아들 법관도 했는데 장모가 여자 될 때나 밀어주는 사람인 걸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 거냐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겨우 전역하고 법대 복학 앞둔 아들 두고 그런 걱정부터 하는 것도 어이없었고 제 앞에서 대놓고 저희 엄마 직업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화가 났죠. 애 생겨서 앞길 막힌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만 자기 아들 꼬여낸 불효시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건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편은 솔직히 손해본 것도 별로 없어요. 결혼 비용도 그랬지만 신혼집도 양가에서 반씩 내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집은 엄밀히 저희 신혼집이 아니라 남편 공부하는 독서계 같은 곳이 됐거든요. 저조차도 남편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혼집에 갖다 놨던 제 짐을 도로 친정으로 거의 다 옮겨오다시피 해서 저는 그냥 친정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저는 임신해서 학교 다니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휴학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면 다시는 복학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애 낳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데 저희 엄마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고 시모가 애를 봐주실 것 같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시모에게 애를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은 제가 애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산만한 배를 하고서도 악착같이 끝까지 학교 다녔고 결국 무사히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막달까지 가지 않고 종강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대신 졸업식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제 보석인 딸아이를 낳는 바람에 산후조리 중이라 졸업식에는 못 가지만 졸업장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기를 쓰고 졸업장을 받았지만 그럼 뭐 하겠어요. 저는 당장 애 키우고 살아야 했으니 취직은 꿈도 못 꾸는 거였죠. 애를 낳고서는 더더욱 신혼집에는 얼씬도 못하고 친정에서 지냈어요. 애까지 데리고 정신 사납게 하지 말라고 시모가 난리치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친정에서 지내긴 했으나 아빠도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셨으니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시모는 전업주부셨고 손녀딸 예뻐라 하시긴 하셨지만 애 봐주겠다 소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여전히 저만 보면 눈에 쌍심지 켜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엄마한테 시모 욕도 많이 하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애 봐주겠다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이라도 한번 도와주겠다 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또 손녀딸이라고 엄청 챙기기는 하잖아.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아이 우리 딸이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이제 애 키운다고 몸까지 고단해서 어쩌니. 애 낳고 키우는 거 다 나 혼자 감당하고 자기 아들은 무슨 도련님 마냥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해주라며 절절매는데 자기 아들만 도련님이고 나는 향단이야 뭐야.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서 죽겠어 엄마. 그래. 아유 엄마도 그 심정 다 알아. 너희 할머니도 은근히 네 아빠만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엄마 부려먹고 그러셨잖아. 근데 그래도 엄마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냥 내가 한번 참는 게 여러모로 속 편한 거야. 엄마도 참 내 속 후련하라고 욕하는 거 다 들어주더니 결국은 그 소리야. 아유 나쁜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 더 많이 생각하며 지내보도록 해. 화나는 거 한 번 참으면 평화는 10번 이상 지속될 거라는 게 엄마 지론이잖니. 그건 엄마의 호된 시집살이를 통해 얻은 엄마만의 철학이었어요.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보고 들은 것들이 있으니 엄마의 시집살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살아온 삶을 되짚어보면 엄마 말이 틀린 말도 아니기에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걸 그저 흘려들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엄마 말씀처럼 내가 한번 참는 게 속 편한 거라 생각하고 좋은 걸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아이 키우는 것에 보람 느끼며 살려고 했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더더욱 친정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건 어렵고 힘든 공부하는 남편한테 애 우는 소리라도 들렸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만 잡는 시모 때문에 꿈도 못 꿀 일이기도 했지만 저 역시 친정에서 아이 키우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애 키우고 남편은 신혼집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꽤 길게 한 거죠. 엄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힘든 게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번씩 신혼집 왔다 갔다 하며 남편도 챙겼어요.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넌 너희 신혼집 가서 청소방 좀 챙기고 와 얼른. 사실 저는 굳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시모가 워낙 자주 드나들며 잘 챙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저는 그냥 애 키우는 데만 신경 쓰고 싶었는데 엄마 생각은 그래도 그게 아니다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등살에 신혼집에 가서 남편 챙겨주다가 가끔 시모랑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척지면 안 된다고 그게 다 나중에 저한테 돌아오는 거라며 잘하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저 역시 시모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애교도 떨어보려고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예쁘게 하려고 연습까지 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름 있는 날이면 고민 또 고민해서 시모 선물을 골랐었는데 시모가 그거 버리는 걸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말이에요. 시모가 혼잣말처럼 보는 눈도 없네. 어쩜 골라도 이렇게 싼 티 나는 걸 골랐는지 하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꽤 비싸게 주고 샀던 스카프였으니 그게 아까워서 쓰레기통 뒤져서 꺼내오고 싶기도 했는데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냥 못 본 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저 혼자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뿐 그런다고 시모가 저를 더 예쁘게 봐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오래도 보냈어요. 그러다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제일 큰 언니인 7살이 되던 해 남편은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그 기나긴 공부 끝에 변호사 배지를 달게 됐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 그리고 저희 딸까지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공부방이 되었던 신혼집에서 제가 머문 시간은 시모보다도 훨씬 적었을 테니
제게는 새 식구 같이 살려고 장만한 새 집이 신혼집이나 마찬가지 같았어요. 남편이라고는 해도 같이 살지를 않았으니 막상 새 식구 합쳐 살려고 하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변호사 되려고 공부할 때만 해도 남편은 자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도 했겠지만 시모가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거기 휩쓸린 건지 덩달아서 제게 좀 서운하게 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림 제대로 합치고 제 내조 받으며 자기도 어엿한 변호사로 일하게 되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이 많고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이 많고 힘들수록 제 내조가 빛을 발해서 그런 것인지 저한테 이제 더 고생 안 시킬 거라며 모처럼 감동적인 고백도 해오곤 했답니다. 남편이 그러는 걸 들으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한 방에 잊어버리기라도 할 것 같았고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꽃길 열린 줄 알았죠. 실제로 당시에 저는 큰 걱정거리 없이 마냥 행복하고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예쁜 저희 딸도 갑자기 같이 살게 된 아빠 낯설어 하지 않고 적응 잘했으니 그것도 다행이었죠. 다만 오랫동안 친정에서 같이 살았으니 외할머니인 저희 엄마랑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잘 따랐으니 걸핏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주말만 되면 외갓집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난처하긴 했어요. 주말마다 애 데리고 친정 가는 걸로 시모한테 또 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희가 주말에 엄마한테 가는 대신 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늘 바쁘게 일하는 엄마셨지만 손녀딸 애교에는 당할 재간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 엄마가 오셔서 시모랑 마주치는 일도 덜어 있었어요. 시모 역시 저희 집에 심심찮게 드나드셨는데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 보고 싶다는 손녀 등살에 오시는 거였다면 저희 시모는 본인이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신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서 두 분이 마주치는 게 저는 너무 불편했지만 늘 예고도 없이 자기 맘대로 들이닥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모였으니 제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일이 좀 커졌던 거예요. 그날도 저희 엄마가 와 계실 때 시모가 손녀딸 보겠다고 오셨는데 백화점 갔다가 예뻐서 샀다며 우리 딸 옷을 한 벌 사오셨는데 우리 딸이 그걸 받고는 감사합니다. 소리만 삐죽하고는 한번 입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거 한번 입어볼까? 우리 서연이 새 옷 입어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 할머니가 우리 서연이한테 꼭 어울릴 것 같은 꽃가옷 사왔으니까 어디 한번 입어볼까? 애가 시모에게 너무 다가가질 않으니 제가 보다 못해 그런 소리까지 한 거였는데 그 소리를 괜히 했던 거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했냐면요. 싫어. 나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외할머니가 사준 거. 이 옷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외할머니가 사준 옷도 좋고 또 친할머니가 사오신 옷도 좋은 거야. 한번 입어보자. 응? 싫어 싫어. 아, 나 이 옷 좋단 말이야. 갈아입기 싫어. 할머니 나 놀이터 가고 싶어. 딸은 어린 마음에 눈치 없이 솔직하게 말한 것이겠으나 그 눈치는 제가 봐야 했던 거죠. 제가 시모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던 것인지 아니면 딸아이도 이제 그 정도 눈치는 볼 나이가 된 것인지 저도 그렇게 말해놓고는 뭐가 좀 어렵고 괜히 그런지 저희 엄마 등 뒤에 쏙 숨어버리고는 저희 엄마 등에 착 달라붙어서는 놀이터 가자고 엄마를 보채고 있는 거예요. 서연이 놀이터 가고 싶어? 아, 그래. 그럼 할미랑 같이 갈까? 외할머니는 엄마랑 얘기 좀 하시라고 하고 할머니랑 같이 가자. 아니, 괜찮아요. 사실 저희 딸이 시모를 좀 무서워한다고 해야 하나 어려워하긴 했어요. 시모가 손녀딸한테는 정말 잘하셨다는 거 저도 인정하는데 애가 보기에는 또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다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저희 딸도 그런 눈치가 있었을 테고 게다가 제가 친정에서 계속 살았으니 저희 엄마를 찾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한 거죠.
그러나 시모는 그런 걸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가 나 죽겠는지 그날은 그런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더라고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는 손녀딸한테 직접 그러지는 못하셨고 엄한 저희 엄마랑 저만 잡는 거예요. 시모가 왔을 때 마침 밥상 차려 밥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밥상에 올라와 있는 멀쩡한 반찬 가지고 억지 트집 잡아가며 혼자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기어이 밥상까지 엎은 거 있죠. 보통 식탁에서 먹는데 그날따라 오랜만에 밥상 펴고 자리 잡았던 건데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시모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고 힘 조절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 때문에 저희 딸이 더 놀라서는 시모한테 더 안 가려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더 바짝 안겨서 울먹이면서 그런 거죠. 친할머니 미워, 무서워. 친할머니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 시모가 그 소리까지 듣게 되셨으니 얼마나 열이 받으셨겠어요. 분해 죽으려고 하면서 가셨는데 후환이 두렵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 빡센 잔소리와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시모가 타겟으로 삼은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였어요. 며칠 뒤 시모가 엄마를 직접 찾아가서 기어이 일을 내신 거죠. 시모는 일부러 저희 엄마가 일하는 사우나에 찾아가서는 엄마한테 때를 밀고 그 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는 피부가 예민해서 이렇게 밀면 피부 다 벗겨진다 어쩐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해, 아유 말도 마라. 목욕탕에서 소리가 또 얼마나 크게 울리니. 그런 데서 네 시어머니 목청도 좋은 그 양반이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나한테 잔소리나 좀 더 하시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거기에다 찾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엄마 곤란해서 어떡했어? 너 정난이 아주 말지. 그 친구가 나서서 너희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막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정난이 아줌마? 알지. 왜 몰라. 왜 키 크고 머리 짧고 기센 아줌마 아냐. 엄마랑 같이 일하는 세신사 아줌마 중에 유난히 기가 센 아줌마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그 정난이 아줌마가 안 맞고 화를 내면서 피부가 벗겨지긴 뭘 벗겨지냐며 때를 얼마나 잘 밀었는데 어디 하나 벌겋게 된 것도 없다면서 큰 소리로 네 시어머니 몰아세우고 망신 주면서 대신 싸워줬지 뭐야. 참 정난이 아줌마답다. 그래도 아줌마가 같이 계셨으니 다행이었네. 어머니도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세신사 아줌마들을 여럿 만나 뵀지만 솔직히 다들 기가 좀 세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아줌마가 최고인 분이셨는데 그 아줌마가 엄마 대신 싸워줬다고 하니 솔직히 좀 후련하기도 했어요. 물론 시모는 더 약이 바짝 올랐겠지만 그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가 무리를 한 거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시모가 제가 어떤 식으로는 못마땅한 티를 내며 안갚음을 하려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던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런저런 일들 겪으며 살다 보니 저도 이제 40 가까워 오고 또 결혼생활 16년 차 짬도 차고 했으니 그런 것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미운 정이 쌓인 건지 시모랑도 많이 가까워졌답니다. 물론 시모는 여전히 저를 하찮은 아래것 취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막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확실히 줄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딸아이 키우면서 아줌마 다 돼서 많이 능글맞아지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시모가 어쩌다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해도 대충 그러려니 하면서 별로 열받을 것도 없다 싶은 거예요. 이게 내공이 쌓인 건지 이골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속은 편해졌으니 그럼 된 거죠. 그보다는 한창 사춘기 접어들어 예민한 저희 딸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딸 때문에 열받고 속 부글거리는 거 생각하면 시모가 그러는 건 일도 아닌 거였어요. 또 남편이 여전히 제게 잘하고 있었으니 그거면 됐다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 문제없는 건데 딱 하나 저희 엄마랑 시모 관계가 문제였죠. 오래전 그 사우나 세신 사건 이후로 두 분이 관계 회복을 못하고 완전히 틀어지신 상태로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듯이 엄마도 속으로는 좀 통쾌하다 싶으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절대 물렁한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사돈이라고 대우해주고 참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점점 더 경우 없이 굴었던 거고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너무 심하게 망신 주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엄마가 먼저 시모한테 사과도 하려고 하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었는데 시모가 그걸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손녀딸 때문에 약 올랐던 것도 있고 그랬을 테니 감정 표현 그냥 다 한 거죠. 그러니 저희 엄마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똑같이 시모 개무시하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아주 편하셨을지 몰라도 저랑 남편은 중간에서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시모 앞에서는 절대 저희 엄마 얘기 입 밖에도 안 내려고 항상 조심했고 저희 엄마 앞에서도 시모 얘기 꺼내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남편도 그러면서 눈치 많이 늘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 뒤로 듣기 싫은 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야 했으니 그거 몇 번 당하더니 저절로 눈치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지낸 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다들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기도 한 것 같고 그러네요.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완전 최고급 최신식으로 무장한 삐까번쩍 초대형 피트니스 센터가 생겼는데 무려 3층짜리 큰 건물 전체가 다 그 피트니스였어요. 헬스, 사우나는 물론이고 스킨케어에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는 에스테틱까지 들어가 있는 호텔식 센터인 거죠. 제가 저희 동네라고 말한 건 저희 집이 속한 동네를 말한 것이긴 한데 저희 집이나 남편 사무실 그리고 시댁까지도 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동네의 개념을 조금 넓히자면 모두 같은 동네라고 해도 좋을 정도예요. 그러니 시모가 동네에 새로 생긴 그 피트니스 센터에 관심을 가지신 거죠. 아휴, 이놈의 구질병. 꼭 이렇게 한 번씩 말썽을 피우니 또 허리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지 않니? 그렇게 고생하셔서 어떡해요. 이번에도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 도수 치료도 받으시고요? 그래, 하라는 대로 다 받긴 했는데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하더란 말이야. 맞아요, 어머니. 연세 드실수록 운동을 하셔야 해요. 허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이다. 내가 운동센터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좀 배워볼 작전이야. 운동도 뭘 해봤어야 알지. 요즘은 그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런다면서. 네. 1대1로 자세도 다 잡아주고 그래요. 운동도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셨다가는 괜히 더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PT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어머님 댁 바로 앞에서도 PT 한다고 써붙여놓은 곳 여러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여기 말고 너희 집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그 피트니스 말이야. 긴 길가에 3층짜리 큰 건물. 거기 가볼 참이란다. 시댁 바로 앞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집 바로 앞에 있는 곳 두고 굳이 저희 집 앞에 새로 생긴 그 피트니스에 다니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긴 삐까번쩍한 거 좋아하는 저희 시모이시니 당연한 거기도 하죠. 그러시면서 시댁 바로 앞에 있는 피트니스들은 다 시모 눈에 안 찬다고 하시며 지저분하고 교양 없다고 하시던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교양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는 건지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시모만의 기준이 있다니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쩌겠어요. 시모는 그렇게 본인 마음에 쏙 드는 교양 있는 새로 생긴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저 으리으리한 호텔식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가 더 좋아 보여서 거기 다니고 싶다고 하신다고 밖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곳 다니시면 될 텐데 또 혼자서 운동하러 못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시는데 느끼셨겠지만 저랑 저희 시모가 이제 이 정도 미운정이 쌓인 거랍니다. 이 정도 관계면 괜찮은 고부지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시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는 귀엽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 제가 또 그놈의 시집살이 당해드리지요 싶은 심정으로 같이 가드리기도 한 거예요. 시모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설이며 직원들이며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다 하시더니 덜컥 6개월짜리 프로모션 회원권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식으로 회원 등록을 하고 그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기 시작하시고부터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여기 참 괜찮지 않니? 동네에 이런 데가 생겨서 참 좋구나. 얼마나 교양 있고 좋아. 운동도 이런 데서 해야 할 맛이 나는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무엇보다 운동하러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나와야지 그럼. 이렇게 운동도 잘 되고 허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나와야지. 암만 그러면서 며칠 만에 허리 아픈 것도 좋아졌다고 하시니 플라시보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저 반가운 소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고 못하고 깨진 겁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니 저보다 먼저 나간 시모가 얼굴을 오만상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세상에. 시모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저희 엄마랑 딱 마주쳐서는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시모를 향해 인사까지 건네는 거예요. 사부인을 이런 곳에서 다 마주치네요. 잘 지내셨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제 귀에는 공포 영화에서나 들리는 효과음이나 배경음 같은 게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빤했으니 그 상황이 제게는 공포 영화나 스릴러물의 한 장면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엄마가 가까이 오니 시모는 진짜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는 것 같이 소리를 꽥 지르며 씩씩거렸어요. 당신이 이런데 왜 있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고. 시모는 그러면서 엄마를 무섭게도 노려보던데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엄마는 평정심 그대로 유지하며 너무나도 여유로운 태도로 직장을 여기로 옮겼다고 하니 시모는 그런 엄마 태도에 더 열이 받기도 했을 테고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 뭐야 여기 뭐든지 다 체급이라더니 이런 곳에 이렇게 누추한 사람을 들이는 거야. 그 의향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형편없는 곳이었잖아. 시모는 또 그놈의 교양 타령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혔어. 실망스럽기 짝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 이만한 곳이 없으니 나는 여기 계속 다녀야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당장 직장 옮겨요. 여기 나오지 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모가 뭔데 저희 엄마 직장을 옮기라 마라 소리까지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라도 나서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직접 나서서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교양 찾는 사람은 살다 처음 보지만 그 교양이라는 것이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사람들 수준에서 찾는 거라면 사부인이야말로 이 피트니스 센터 교양 떨어뜨리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딴 소리나 들을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며 떼나미는 주제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떼밀 수 있는 곳은 많을 테니까 당장 옮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시모는 엄마 말에 열 제대로 받아서는 약이 바짝 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있는 저희 엄마는 전혀 흔들림도 없이 말 같자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표정으로 시모 한번 쳐다보고는 씩 비웃기까지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 아니라 그 싸움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느꼈을 텐데 완벽한 저희 엄마의 승리였어요. 시모는 완전히 KO 해당한 거였죠. 그러니 시모는 완전 뚜껑 열리고 실신하기 직전인 상태가 돼서는 이상 잃고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혈압만 오르고 어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뭐야, 지금 네 엄마라고 편드는 거야? 네 눈으로 방금 상황 다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했는데 친정하라는 거야. 그딴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기나 해.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모가 소리를 꽥꽥 지르며 발광하듯 설치고 있었으니
저희 엄마가 자리를 뜨는 것으로 싸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들은 계속 모여들어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보다 못해 그 피트니스 센터 소속 트레이너 중에서 제일 경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달려와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휴식실로 가셔서 좀 진정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니시면 아무 말자라도 하시겠어요? 아니, 다 필요 없고. 나는 일한데 터는 못 다니니까 당장 환불해줘요. 진짜 부끄럽게 왜 그러는 건지. 거기서부터 저는 시모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모는 이미 오픈 이벤트로 특가로 내어놓은 환불 불과 6개월짜리 상품을 결제한 상황이란 걸 같이 등록한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객님, 제가 확인을 해보니 고객님께서는 이벤트 특가 환불 불가 상품으로 등록을 하셨고 이미 여러 차례 나오셔서 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규정상 환불은 안 되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그게 환불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딴 급 떨어지는 것들이랑 같이 운동하려고 그 비싼 돈 낸 게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환불 받아야겠으니까 당신 같은 밑에 사람 말고 윗사람 데려와.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는 거죠. 시모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그 시점에서 저는 이미 홍당무대에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머니, 일단 저희는 나가는 게 어떨까요? 여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모여있고 구경거리 만들어질 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모팔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려고 했더니 시모는 그런 제 손을 팍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시애미가 이 시모를 당하고 있는데 도망가자는 소리나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을 가. 얼른 너도 환불해달라고 하란 말이야. 고객님, 그동안 운동 잘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저희가 규정상 환불은 못해드려도 불만을 말씀해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말씀 나누실까요? 그 트레이너도 보살인 게 시모가 그렇게 진상을 떨어도 서비스 정신 투철하게 다 참고 받아가며 어떻게든 시모를 살살 달래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저희 시모에게 통할 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나 어디서 쓰자기야. 아까 그 급 떨어지는 여친네 치워줄 거 아니면 당장 환불해줘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헛짓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생떼를 쓰더니 급기야 사장 데려오라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누가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이거나 최소한 만취 상태로 보였을 거예요.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들 수근거리는데 시모는 조금도 기세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니 트레이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처해하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섰어요. 저희 어머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그러니 제가 사장님 모셔올게요. 고객님이 저희 사장님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직원들 중에도 아직 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오늘 출근하신 거 봤어요. 아무래도 직원분들은 사장님한테 말 꺼내는 게 어려울 테니까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모셔올게요. 네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좀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래. 얼른 가서 사장 나오라고 그래. 고객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던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어차피 얘네들 이거 다 쪼무레기들이란 말도 안 통하는 거. 사장 나오라 그래. 제가 정말 못 살아요. 시모는 그러면서 트레이너나 다른 직원들에게 삿대질까지 해대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은 다시 홍당무가 될 것 같았지만 눈 찔끔 감고 얼른 가서 시모가 노래를 부르는 사장님을 모셔온 겁니다. 트레이너 말처럼 직원 중에도 사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사장님을 알고 있냐고요? 제가 모셔온 사장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셨거든요. 놀라셨나요? 저희 시모는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시모는 그러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표정을 한껏 지으며 콧방귀까지 뀌며 그러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예. 사장 데려오랬더니 저 여자는 왜 또 데려왔어? 사장 부르라고 하니까 이제 쫄려서 뭐 사과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그거 헛수고 말라고 해라. 어머니, 저희 엄마가 여기 사장이세요. 제가 시모에게 나지막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주변에 있던 트레이너들이 다 저희 엄마한테 깍듯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큰 목소리로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더 이상 현실 부정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저희 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희 엄마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세신사랍니다. 저희 엄마도 처음엔 조그만 동네 목욕탕에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도 안 아프게 피부에 물이 안 가게 개운하게 잘 민다고 입소문을 타서 저희 엄마 단골 중에는 네로라는 사모님들도 덜어 생기게 됐고 그렇게 확보된 고객이 많다 보니 아예 1인 세신샵을 차려서 운영하며 돈을 아주 긁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30년 넘게 1인 세신샵을 운영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시모랑 한판 붙었던 그런 사우나를 정해놓고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 엄마 대신에 시모한테 망신 줬던 그 정난이 아줌마 있잖아요. 그분이랑 엄마가 친하기도 하고 일하는 스타일도 잘 맞아서 그렇게 계속 같이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던 거죠. 엄마는 그렇게 세신사 일을 하며 번 돈은 시모가 좋아서 껌뻑 넘어가던 초호화 피트니스 센터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엄마가 사장인 것을 밝혔던 데다가 크레이들까지 죄다 엄마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니 시모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로 저한테 성질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이런 걸 여태 말 안 하고 있었어? 내가 여기 다니기까지 하는데 이걸 숨겨. 너 제정신이냐? 어머님이 저희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하듯이 극도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저희 엄마 얘기를 어디 꺼낼 수나 있었나요? 제 말이 너무 맞는 말이니 할 말 없는 시모는 얼굴만 벌개지던데 좀 전까지 홍당무였던 제 얼굴보다 시모 얼굴이 훨씬 더 심각한 홍당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게 진작 저희 엄마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못 이기는 척 받는 신용이라도 하실 것이지 무슨 오기를 10년씩이나 부리고 그러셨을까 말입니다. 사실 그 말까지 하고 싶었지만 제가 굳이 콕 집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시모 스스로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열어 시모에게 그러셨죠. 그래, 사부인, 아니지, 고객님,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저희 딸한테 듣기로 사부인이 이 시설에 폭 만족하고 잘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난동 부리는 걸 저와 함께 받아주던 그 참을성 많은 트레이너가 대신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사장님. 이 고객님께서 무슨 급 떨어진 노친네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만하라고요. 됐으니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트레이너가 시모가 하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려고 하니 시모는 말을 하던 트레이너 입을 막으려고까지 하면서 그 말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상태로 당황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다가 도망치듯 후다닥 들어가더니 5분도 안 돼 옷 갈아입고 나오셔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시는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스타일 찾는 분이 스커트 말려 올라간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시모 뒷모습을 보고 깔깔 소리까지 내며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주랭랑치는 시모 뒤통수에다 대고 옷매무새 고치고 교양 챙기시라고 하시는 바람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키득 거렸어요. 저 역시 너무 웃겨서 빵 터져버렸지 뭐예요. 하여간 저희 엄마도 보통은 아니시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도 찾아오시지 않고 제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시키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셨어요. 하루라도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굴던 시모였는데 말이죠.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가 그러는 것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것인지 농담 좀 보태면 시모가 그러시는 게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 저희 시모가 어떤 분인지 아실 거잖아요. 손녀딸 때문에 약 올라서 저희 엄마 일하는 곳까지 굳이 찾아가 깽판을 쳐야 직성이 풀리셨던 분이 저희 시모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좋아하며 다니시던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니 그건 또 얼마나 분하고 이가 갈렸겠어요. 그런데 전처럼 안갚음도 못하고
혼자서 화를 사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시모가 그렇게 너무 조용하시니 결국 제가 먼저 전화해서 시모 안부를 챙기며 일부러 말을 꺼낸 거예요. 어머니, 운동하러 안 오실 거예요? 거기 다니시면서 허리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치나 내놓은 것도 아깝고요. 저랑 오늘 운동 같이 가세요. 네? 아유, 아니다. 내가 오늘 약속이, 아니,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병원 예약이 몇 시이신데요? 제가 어머님 시간 맞출 테니까 같이 가세요. 아니야. 아유, 예, 그래가 없다. 예약을 해놔도 그 병원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늘 오래 기다려야 해. 그래서 언제 끝낼지 몰라. 약속이 있다고 하시려다가 병원 예약 어쩌고 하시면서 얼버무리시니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러시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고 이틀 뒤에 또 전화해서 같이 운동 가시자고 했더니 아니다 됐다 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걸 보니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 우리 어머니 말이야. 진짜 어머니답지 않게 기가 팍 꺾이셨다니까. 좀 짠하다고 해야 하나? 안쓰러울 지경이야. 아유, 그러게. 그런 주택까지 부릴 거 뭐였단 말이야. 대충 화해하고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너희 어머니한테 언제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만들자고 전해라. 내가 또 저드려야지 어쩌겠어. 그 양반 하는 걸 보니까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대로 둘 수는 없잖니.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엄마가 먼저 화해를 제안하신 거죠. 저희 엄마 대인배 아니에요. 저희 엄마지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모한테 그런 수모, 모욕까지 당했는데 그래도 먼저 손 내미는 모습이 진짜 근사하게 보였어요. 그 얘기를 시모한테 했더니 시모가 대번에 반색을 하며 좋다고 약속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모의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니 저희 엄마의 대인배적 면모가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저랑 시모 엄마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전 저희 시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시모가 어찌나 굽신거리며 쩔쩔매는지 태도가 바뀌니 사람이 아예 달라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집 온 지가 16년인데 시모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낸데 하는 식으로 제일 잘났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희 시모인데 그런 분이 저희 엄마 비위 맞추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식당을 엄마가 고른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시모는 음식 하나하나 온갖 걸 다 갖다 붙여서는 극찬을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시모 말 무시하고 오늘은 영 별로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시모도 급변해서는 그렇긴 한데 가격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너무 하는 거다 하며 엄마 말에 또 금방 동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 시간이 이어졌는데 자연스레 남편 이야기도 나왔죠. 송서방이 변호사 사무실 차려 독립한 건 축하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로펌에서 경험 좀 더 쌓고 나온 게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말이 좋아 독립이지 남편이 로펌에서 일찍 나오게 된 건 실적이 떨어져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적 올려서 파트너스 되면 연봉 차이가 얼마며 인센티브 등 혜택 무시 못하는 건데 파트너스 한번 못 돼보고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독립한 거였죠. 평소 시모는 그걸 두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면 어떻게든 남편이 잘나서 그런 걸로 포장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않고 바른 소리를 하길래 저도 적잖이 놀랐어요. 아이고 애가 모질지 못해서 실적 쌓는 데는 영통 소질이 없지 뭐예요. 그래도 독립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전처럼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며 저희 엄마 무시하려 들지 않고 나름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모를 보며 놀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야 비로소 가족으로서 뭔가 속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모는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나더니 내칭임에 그러는 것인지 엄마랑 제가 기대도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부인,
제가 그네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난동 키우면서 사부인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소리 했던 거, 그거는 그 사과드릴게요. 그 옛날에 사우나에서 그랬던 것도 다 말이에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거기서 엄마랑 저는 또 한 번 놀랐던 거죠. 엄마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모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도 그 사과 받아주셨고 그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소화제 생각이 안 났을 정도로 편안한 마음이 됐답니다. 시모는 그 식사 이후 홍삼 한 박스 챙겨 들고 피트니스 센터 찾아가서 엄마한테 건네며 다시 운동 다닐 거라고 하셨대요. 앞으로 자주 뵙겠다 하는 소리도 하고 말이에요. 그 뒤로도 쭉 시모는 엄마한테 깍듯하게 예의 차리고 계세요. 물론 그 모든 게 저희 엄마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엄마의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라도 엄마한테 제대로 된 사돈 대접을 하면서 시모도 많이 달라졌고 엄마도 그런 시모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한 성깔 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씩 시모 굴려주기도 하고 그러나 보던데 그 정도는 그동안 시모가 저나 저희 엄마 무시했던 거에 비하면 애교죠. 엄마는 저희 딸 사춘기 지나고 대학생 되면 엄마 나 저희 딸 거기에 시모까지 더해서 여자들끼리 어디 온천 같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그러자 소리도 하시곤 하세요. 사춘기 격하게 겪는 딸 덕분에 제 귀에 그 소리는 아직 머나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까지 저랑 시모, 엄마랑 시모, 더불어 저희 딸이랑 시모까지 저희 집안 모든 관계들이 더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엄마, 또 저희 시모의 얽힌 이야기가 어떠셨어요? 너무 잔잔하고 훈훈하기만 했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식도 당장 화려하고 강한 맛이 느껴지는 게 한 입 두 입 먹기엔 단계지 몰라도 그런 음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음식이라고 해도 김치나 된장찌개 생각이 늘 나는 것처럼 이런 소소하고 잔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더 진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가족에 얽힌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싶은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처음엔 혼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뭔가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도 항상 평온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